진무성은 잠을 잘 수 없어서 객사 밖을 걸었다. 달빛 아래 화산파는 고요했다. 하지만 진무성의 마음은 폭풍우였다. 걷다 보니 한 정각 앞에 도착했고 현판에는 큰 글씨로 화산점창 우의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무성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화산파와 점창파의 역대 장문인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큰 비문이 있었다. 진무성은 다가가 읽기 시작했다. 150년 전 화산파와 점창파는 마교 대전에서 함께 싸웠다. 진무성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화산파 제자 300명, 점창파 제자 250명, 총 550명의 젊은 무인들이 전장으로 향했다. 진무성은 계속 읽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온 자는 불과 50명, 500명이 죽었다. 그 중에는 화산파 7대 장문인과 점창파 6대 장문인도 있었다. 진무성의 손이 비문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 150년 전의 희생. 하지만 그들은 마교를 물리쳤다. 혈마신교의 전신인 천마신교를 격파했다. 500명의 희생으로 비문은 계속되었다. 그 우정을 기리기 위해, 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이 전각을 세운다. 화산과 점창은 영원한 형제이다. 진무성은 비문을 읽으며 옆 한강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다. 진무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진무성은 눈물을 닦고 돌아봤다. 등 뒤에 달빛을 지고 검성진인이 서 있었다. 잠 못 이루는구나. 검성진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진무성 옆에 서서 함께 비문을 바라봤다. 옆 한강 제자와 친했지. 예. 진무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의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성진인이 고개를 숙였다. 화산파에서 일어난 일이니 내 책임이 크다. 첩자를 미리 찾아내지 못한 것도, 옆 한강 제자를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진무성이 고개를 저었다. 검성진인이 진무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복수하고 싶은가? 예. 망설임 없이 진무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럼 강해져라. 검성진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의 너로는 7호를 이길 수 없어. 그는 혈위 후보생 7호다. 10년간 완벽하게 위장했던 고수다. 혈도법을 익혔고 혈영보를 익힌 인류 고수야. 소혁은 자신보다 훨씬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검성진인이 진지한 눈빛으로 진무성을 바라봤다. 나와 함께 서재로 가겠는가? 서재. 고풍스러운 방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역대 화산파 장문인들의 검들이 걸려 있었다. 각각의 검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검성진인이 차를 준비했다. 앉아라. 진무성이 앉았다. 검성진인이 차를 따라 건넸다. 진무성은 두 손으로 받았다. 내 몸에서 두 가지 기운이 느껴진다. 검성진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혈기와 정기, 마기와 정기. 서로 다른 두 기운이 내 몸속에서 공존하고 있구나. 진무성은 놀라지 않았다. 검성진인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두 기운이 완전히 융화되지 않고 충돌하고 있어. 때로는 격렬하게, 이대로는 언젠가 내 몸이 망가질 거야. 단전이 파괴되거나 경맥이 막히거나 최악의 경우 주와 인마에 빠질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진무성이 조용히 대답했다. 최근 들어 수련할 때마다 단전이 아팠다. 검성진인이 진무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3년간 화산파에 머물며 수련하지 않겠는가? 내가 도와주겠다. 진무성은 검성진인을 바라봤다. 3년. 긴 시간이었다. 추 장문인께는 내가 서신을 보내 허락을 구하겠다. 무엇을 수련합니까? 진무성이 물었다.
검성진인이 일어나 벽 쪽으로 갔다.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눌렀다. 딸각. 비밀 서랍이 열고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아주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상자라서 그런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안에는 낡은 검 하나, 그리고 더 낡은 책 2권이 있었다. 검신에는 희미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일반 매화가 아닌 붉은 매화 혈매화였다. 검성진인이 검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구대 장문인 혈매진님께서 사용하셨던 검이다. 그리고 책을 꺼냈다. 진무성은 숨을 죽이고 읽었다. 혈매화검법, 혈매화 신공. 이것은 우리 화산파 구대 장문인 혈매진님께서 창시하신 무공이다. 검성진인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혈매진님께서는 너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계셨다. 어릴 때 마교에 8살 때 납치되셨지. 5년간 마교에서 마공을 익히셨다. 진무성은 숨죽이며 들었다. 하지만 13살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셨고 화산파에 어렵게 입문하셨지. 검성진인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마공이 몸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 화산파의 전공을 수련하려 해도 마공과 충돌했다. 피를 토하고 주와 임마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지. 검성진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어떻게 하면 두 기운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두 기운을 융합하는 법을 깨달으셨다. 아니, 융합이 아니었다. 공존. 두 기운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존재하는 것. 검성진인이 검을 천천히 휘둘렀다. 물 흐르듯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혈매화검법과 혈매화 신공이다. 마공과 정공의 조화, 혈과 매화의 융합, 어둠과 빛의 공존. 검성진인이 첫 초식을 시연했다. 검이 움직이자 허공에 무언가가 피어났다. 매화였다. 하지만 일반 매화가 아니었다. 연한 핏빛.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한. 혈매화였다. 일화혈계 첫 번째 꽃잎. 혈의 개화. 매화가 지면서 강력한 검기가 터져 나왔다. 바람이 일었다. 서재의 책들이 펄럭였다. 진무성은 숨을 죽였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 속에 죽음이 숨어 있었다. 검성진이는 계속 시연했다. 쌍화혈무 두 번째 꽃잎. 혈의 춤. 두 송이의 혈매화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춤췄다. 삼화혈진쌍화시에젠 세 번째 꽃잎. 혈의 진. 세 송이가 삼각 진영을 이루었다. 사화혈살스화시에사. 네 번째 꽃잎. 혈의 살. 네 송이가 사방을 향해 퍼졌다. 오화혈귀우 화시에고의 다섯 번째 꽃잎. 혈의 귀환. 다섯 송이가 하나로 수렴되며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최종 비전. 검성진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진지해졌다. 육화혈혼느 화시의 혼, 여섯 번째 꽃잎. 혈의 혼. 검성진인이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꽃잎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허공 전체가 옅은 핏빛 안개로 물들었다. 그 안에서 무수한 매화가 동시에 피었다. 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환상 속 같았다. 형태가 없는 경지. 꽃이 꽃이 아니고 검이 검이 아닌. 혈과 매화, 마와 정, 어둠과 빛,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 경지. 검성진인이 검을 거두자 핏빛 안개가 천천히 사라졌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다. 검성진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무공은 금서로 지정되었다. 금서요? 그래. 혈매진님께서 돌아가신 후 화산파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결정했지. 이 무공은 너무 위험하다고. 마공이 섞여 있어 수련자를 타락시킬 수 있다고. 마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검성진인이 책을 쓰다듬었다.
애정 어린 손길로. 그래서 이 무공은 금서가 되었고 아무도 배울 수 없게 되었다. 150년간 이 서랍에 잠들어 있었지. 먼지만 쌓인 채. 검성진인이 매화검과 책을 진무성에게 건넸다. 이 금서를 익힐 제자가 나타났다. 너, 진무성. 내가 혈매진인의 진정한 계승자다. 진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무공은 본래 검법이지만 창법으로도 수련할 수 있다. 저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창이든 도든 곤이든 무기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혈과 매화의 조화다. 마음의 조화다. 검성진인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창은 검보다 길고 더 넓은 궤적을 그리지. 혈매화가 피어날 공간이 더 넓다는 뜻이다. 아마 창법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검성진인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이 무공은 양날의 검, 강력하지만 위험하다. 혈기에 빠지면 마도로 떨어질 수 있다. 사륙에 취하면 인간성을 잃을 수 있다. 항상 정기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한다. 검성진인이 진무성의 눈을 꿰뚫어 보듯이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수만을 생각하며 이 무공을 배울 생각은 버려라. 진무성이 놀라 검성진인을 바라봤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다. 검성진인이 진무성이 강하게 어깨를 잡았다. 대신 대의를 세워라. 혈마신교를 막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옆 한강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진무성은 눈물이 흘렀다. 또 검성진인의 말이 뜨겁게 가슴을 쳤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문희님. 진무성은 깊이 절했다. 검성진인이 진무성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가서 쉬어라. 내일부터 힘든 수련이 시작될 것이다. 진무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다. 진무성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점창파 일행이 떠날 시간이었다. 옆 한강의 시신을 실은 관이 마차에 실려 있었다. 점창파 제자들, 진무혁, 그리고 화산파 사람들도 나와 배웅했다. 오랫동안 말없 진무혁이 진무성을 꽉 안았다. 진무성은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화산파 뒷산의 비밀 수련장에서 진무성은 홀로 수련했다. 검무진은 정통 화산매화검법을 수련하고 있었다. 화산파의 차기 장문인 후보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가끔 인사는 나눴지만 함께 수련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달, 진무성은 혈매화검법 비급을 읽었다. 혈매진인이 직접 쓴 글씨와 누런 종이에 적힌 초식들과 그림들. 일화혈계의 화시의 칼. 진무성은 매화검을 들었다. 무거웠다. 아니,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비급의 자세를 따라했다. 발을 벌리고 허리를 낮추고 검을 들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단전에 집중했다.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혈매화는 피어나지 않았다. 검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검을 휘두른 것뿐이었다. 왜 안 되지? 진무성은 다시 시도했다. 또, 10번, 20번, 100번. 하지만 실패. 땀이 흘렀다. 옷이 젖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진무성은 계속 시도했다. 해가 뜨면 수련장으로 가서 해가 지면 돌아왔다. 옆 한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한강아, 조금만 기다려. 어느 날 단전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혈기와 정기가 움직였다. 평소와 다르게, 더 격렬하게. 이거야. 진무성은 그 감각을 붙잡으려 했다. 집중했다. 온 신경을 단전에 모았다. 검을 휘둘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단전의 두 기운이 경맥을 따라 올라왔다. 팔로, 손으로, 검으로. 혈기와 정기가 검 끝에서 만났다. 순간 작은 빛이 터졌다. 아주 작은,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빛. 진무성은 주저앉았다. 기운이 빠졌다. 온몸에 땀이 흘렀다.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옆 한강이 죽은 후 처음으로 한강아,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어. 마침내 성공했다. 진무성이 검을 휘둘렀다. 단전의 두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충돌하지 않고 나선처럼 감겨 올라갔다. 검 끝에서 나선처럼 감겨 올라갔다. 그리고 피어났다. 아름답고 투명한 핏빛 혈매화 한 송이. 혈매화가 지고 사라졌다. 하지만 진무성의 마음에는 새겨졌다. 이제 첫 번째 초식을 창으로 수련하기 시작했다. 창으로 일화혈계를 시전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창이 검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어느 날 창 끝에서 혈매화가 피어났다. 검일 때보다 훨씬 컸다. 2배는 컸다. 창의 긴 궤적이 더 큰 꽃을 만들어냈다. 역시 창이 맞아. 진무성은 혈매화 창법이라 이름 붙였다. 자신만의 무공. 검법을 창법으로 변환한 6째 달. 진무성은 쌍화혈무까지 익혔다. 2송이의 혈매화. 창을 2번 휘둘러 2송이를 피웠다. 공중에서 춤추듯 회전하는 혈매화.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수련할 때마다 내상을 입었다. 혈기와 정기가 아직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때로는 충돌했다. 그럴 때마다 경맥이 손상됐다. 밤마다 피를 토했다. 입에서 피가 나왔다. 검붉은 피. 내상의 증거.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견뎠다.